안녕하세요. 이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승철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승철 선생님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영화 1996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희곡 오늘 무슨 얘기 해주기로 하셨죠? 네, 오늘은 영화가 네. 아니라 네.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어떻게 무대화되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빠밤. 네. 그러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세요. 아마 줄거리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줄거리는 패스하고요. 이 작품이 네. 어떻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록상으로 현재 문헌상으로 1594년에 이 작품이 이제 올라온 걸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이제 고향 이제 스트래트포드를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언제쯤부터 이제 런던에서 극단 생활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1590년쯤에 이미 그 런던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극작가로 문헌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썼던 작품들이 이제 말괄량이 길들이기, 실수연발 이런 작품이랑 이제 역사극 이제 헨리 6세, 리차드 3세 같은 작품이었는데 한참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영국의 패스트가 번집니다. 패스트가 이제 1593년에서 1594년 이 한 2년 정도 이제 패스트 때문에 모든 극장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네. 이건 여담인데 네. 전염병이 천재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 이제 캠브리지에서 네. 이제 수학하다가 패스트 때문에 이제 고향에 가갖고 고향에서 이제 그 사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만류인력에 대해서 네. 이제 생각을 하고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이제 그 만류인력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턴도 그렇고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전염병에 수혈을 받은 천재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승철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이 시국이 빨리 정리가 되고 또 네. 새로운 유능한, 천재가. 네. 유능한 또 창작자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얘기고요. 네. 하여튼 1594년쯤 돼가지고 이제 페스트가 이제 한참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극장문이 다 닫은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그 로드 체인벌린 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진 연극인들을 모아가지고 극단을 만듭니다. 로드 체인벌린 극단이라는 극단인데 그 극단에 이제 셰익스피어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그 극단을 통해 갖고 이제 작품을 이제 1594년에 처음 발표한 게, 그러니까 처음 발표한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기록상으로는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이 거의 이제 로드 체인벌린 극단의 첫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극단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성공을 하고 이제 계속해 갖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이제 사대 비극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이제 집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로드 체인벌린 극단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저희가 지금처럼 연출이라든지 연출 작가 배우 이렇게 해갖고 전문직으로 역할이 나뉘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하면서 극작을 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연습도 지금처럼 뭐 한 달 이상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일 정도 연습을 그러니까 손발만 맞춘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즉흥적으로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로드 체인벌린 경에 의해서 유능한 이제 신진 연극인들이 모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로드 체인벌린 극단에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탄생시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초연 때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영화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1996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은 로미오가 처음 등장할 때
그 벽이 뻥 뚫린 곳에서 이제 로미오가 네.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이제 프로시니어 마치라고 해가지고 극장에서 이제 객석과 무대를 나누는 그 무대 장치예요. 근데 이제 그게 셰익스피어 시대 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이제 영화에서는 이게 인물들이 연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네. 위해서 그런 이제 장치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플랫폼 무대라고 해가지고 무대 돌출 무대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관객들이 있고 네. 무대 뒤쪽에 이제 2층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발코니 같은 거 로미오와 네. 줄리엣 보면 이제 줄리엣이 네. 발코니 위에서 이제 그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대 뒤쪽에 있고 그 주변은 이제 테라스 형태로 예, 그 객석이 또 이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었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없는 이제 야외 무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올렸을 때도 그 거기에 이제 수많은 수사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극장 자체에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배우가 대사로서 시간이라든지 공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 드디어 해가 떴구나. 이러면 이제 아침이 되는 거고, 예,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대사가 있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그 화려한 수사들이 그 극장의 이제 특성 때문에 많이 이제 탄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대에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공연을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의외로? 이유가 아무래도 네. 이제 원작 자체가 워낙에 유명하고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 정도 되면은 웬만해서 내용 줄거리 정도는 다 그쵸. 알 정도인데 네, 네, 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내용을 몰라야지 궁금하니까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아니 결말에 마지막에 로미오 줄리가 다 죽잖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네. 긴장감도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먼저 죽느냐 그게 약간 좀 헷갈릴 뿐이죠. 그죠? 네. 근데 결국에는 아 죽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극적 재미라든지 흥미들이 많이 이제 반감되기 때문에 네. 이제 올리기가 좀 이렇게 많이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 들어가고 이제 연기 스타일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점점 네. 더 이제 뭐 사실주의 연기라고 해갖고 이제 생활 연기에 가까운 연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셰익스피어의 언어들을 소화하기에는 약간 힘든 예, 배우 그렇게 이제 훈련된 배우들이 많지도 않고 지금 뭐 이렇게 네. 드라마 보면 이제 현대극 하시는 분들이 그 사극을 잘 이렇게 좀 하기가 힘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죠.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어부만 해도 엄청나게 긴 분량을 차지하는 이 언어들을 소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 특히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려지는 현재 상황인데요. 근데도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공연된 작품이 있어서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2018년에 그해 이제 비평가협회에서 한국 연극 베스트 3에 이제 뽑혔던 작품인데요. 제목은 이제 줄리엣과 줄리엣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줄리엣과 줄리엣.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원작의 구성이랑 대사는 가능하면 거의 다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네. 여기서 약간 각색을 합니다. 네. 원래 로미오에게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 이름이 줄리엣 몬테규. 아 예. 네. 근데 이 누나는 네. 성적 지형이 동성애였고 네. 네. 그랬던 이제 줄리엣 몬테규가 네. 이제 캐플릭가의 파티에 네, 이제 네. 가게 되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오. 헷갈려하던 줄리엣 캐플렛을 만납니다. 아 네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고 줄리엣 캐플렛이 이제 파티가 끝나고 나고 가족들한테 커밍아웃을 하는데 네. 가족들은 이제 반대를 하죠. 그렇죠. 동성애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 혐오와 부정을 하면서 그 가문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네. 성적 취향에 대한 반대인 거는 네네.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네. 이제 부정인 거죠. 네. 네. 예, 결국엔 양 가문의 그런 반대 속에서 이제 이제 줄리엣 몬테규와 줄리엣 캐플렛이 이제 서로 이제
이 세상에 비극적인 네, 결말을 맞는 네. 스스로 이제 네. 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몬테규가와 캐플리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이야기로 포장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각색한 분이 그 원래 배우분이세요. 한송이라는 배우분인데 그분이 이제 왜 몬테규가와 캐플리카가 원수지간이 됐는지에 대한 이제 연극적 상상력에서 이제 이 작품을 각색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사회에 맞게 우리 사회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성의 소멸 그리고 이제 그 소수자에 대한 이제 존중 부족 이런 것들을 이제 셰익스피어 원작을 통해 갖고 이제 그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 로미오와 줄리엣으로서 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성공작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또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 네.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실제 연극 무대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저희들은 이제 잘 이렇게 연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희곡이 어떻게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고민이 그런 유명한 희곡을 올릴 때 어떠한 고민이 있으시는지 그리고 사실 희곡이 연극 무대에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무대를 위해서 쓰여진 거니까. 네. 그런데 연극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희곡만은 아니잖아요. 시나 이야기가 있는 시 아니면 이야기가 있는 소설, 수필 이러한 이야기 문학이 이제 연극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소설의 경우 소설을 연극화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너무 질문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일단 로미오와 줄리엣을 저는 이제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셰익스피어 작업을 할 때를 예를 들어 보면은 모든 프로덕션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프로덕션마다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다 다르고 배우들도 연출들도 이제 자신만의 접근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건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좀 많이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 이제 연출가가 이제 대본을 받으면은 이제 연출가 나름대로 이 작품에 대한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 작품을 무엇을 중심을 둘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라는 이제 그 설정을 한 다음에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고 그 배우들한테 이제 대본을 나눠주죠. 그럼 배우들은 이제 그 대본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직관적인 인상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님들이 직접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창작이란 게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시작은 직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관적인 부분 인상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이 들어가면은 왜 직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냐면은 서로 생각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이제 로미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로잘린 때문에 이제 가슴앓이를 하지 않습니까? 짝사랑 때문에. 그랬을 때 로미오의 이제 그런 이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만 해도 누구는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 누구는 무기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연습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대본 리딩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연대기를 작성을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뭐 타임로그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대기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본상에는 5일 동안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예전에 왜 몬테규하고 캐플렛이 언제부터 원수가 됐는지 아니면 이제 로잘린한테 언제 사랑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은 시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대본에 나와 있는 이제 사실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치면은 이제 추정을 해서 합의를 보는 거죠. 팀에서.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연대기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티볼트는
머큐쇼한테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무관심인지 예, 네네. 로미오는 또 어떤 그 다른 인물들한테 어떤지 이런 인물 관계들을 설정을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팀에서 이제 그 큰 그림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배우들한테 이제 공이 넘어가 갖고 인물 이제 캐스팅이 된 인물들은 각 인물들의 이제 전사 라이프 스토리라는 걸 이제 네. 그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배우의 창작 영역입니다. 그 인물이 살아왔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소설의 형식을 띌 수도 있고 일기의 형식을 띌 수도 있고 수필의 형식을 띨 수도 있고 뭐 시점이 1인칭이 될 수도 있고 3인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물을 전사를 만들어 갖고 이제 캐릭터라이징 그 인물화를 시킨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그 인물을 그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대사마다 이제 서브 텍스트라고 해갖고 숨은 의도들. 그러니까 대본에는 그냥 언어 그 대사라고 문자가 쓰여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그걸 무대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읊기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들, 숨은 의도들을 이제 찾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희곡을 갖고서 하는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고요. 이제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본을 놓고서 이제 블로킹이라고 해서 이제 무대 위 동선을 밟으면서 이제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하나의 우주 세계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네. 작업을 한번 하면은 이제 희곡을 한 100번 정도를 읽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정도 읽다 보면은 모든 팀 개개원들이 다 전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하고 규정해 놓지 않으면은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세계가 다 다를 수 네. 있으니까. 10명의 배우가 있다고 치면은 연출가까지 포함해서 11개의 우주가 있는 거고 그 우주를 통합을 하는 게 무대와 작업인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도 그런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연출을 하실 때 네. 그렇게 무대를 올리고 텍스트 분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멋지십니다. 네. 오늘은 그 뭐 어쩌다 보니까 섹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궁금함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네, 오늘 선생님 또 오늘 모시고 정말 뜻깊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좀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제 다른 문학 작품을 네, 이제 소설을 연극화했을 때 그거 까먹었어요, 제가. 네. 네. 네, 그 부분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네. 희곡 같은 경우에는 극작가 풀이 좀 이렇게 다른 문학 장르에 좀 얕은 편입니다. 네. 그분들의 이제 지금 기존 극작가분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풀 자체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고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네.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수필 같은 작품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작품들은 이제 무대화하는데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성공한 작품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 3년 전인가 그 아고프 크리스토프의 그 소설을 이제 연극으로 만들었던 이제 위대한 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전쟁의 참상을 연극 놀이 형식으로 이제 풀어낸 작품이에요.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이제 성공적으로 연극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설을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곡으로 각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이 과정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소설가분이 직접 각색을 해주시면 좋은데 소설가분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무대 언어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잘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네. 그 각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무대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팀에서는 이제 극작가라든지 아니면 연출가가 이제 각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소설에 이제 소설가 분께서 쓰셨던 이제 작품의 의도라든지 이런 네. 것에서 많이 벗어나서 네. 극작가라든지 연출가가 받았던 어떤 인상을 중심으로 이제 네. 각색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원작의 그런 의미를 많이 잃게 되고 그래서 네. 예전에 김현우 작가님이었나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는 당신께서는 이제 앞으로 당신의 작품을 연극으로 만드는 거를 허락하지 않겠다. 아. 예전에 한 번 했는데 당신의 작품을 다 망쳐놨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소설가 분께서는 아무래도 내 작품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서 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서로 이제 예. 상생하는 의미로 협업이 잘 되었으면 네. 그리고 이제 연극팀에서는 네. 이제 그 소설가분의 그 의도라든지 그런 주제의식 같은 네.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명확하게 또 이제 잘 드러나게 작품을 네. 준비하는 그래서 네. 서로 이제 많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네. 작품을 만들면은 어떨까라는 그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소통을 하면 오해는 없는 것일 텐데 아마 그래도 소통을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오늘도 또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언택트 문학생활 희곡 작품이 어떻게 연극에 연극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는지 선생님 모시고 이제 들어봤는데요.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올해 2021년에도 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전염병이 물러나갖고 저희가 네, 아마 무대에서 뵙게 될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